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스타트업 대표들이 이렇게 물으면 고민부터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소개해 줬을 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설득할 수 있나? 그 사람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말하고 말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어디엔가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어서요. 사실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 다른 곳은 없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이에요. 적절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에이, 그러지 말고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요. 보통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손사래를 치고 말지만 가끔씩은 소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CEO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자신의 팀으로 끌어들이는데 어느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삼국지에 보면 유비는 싸움도 못하고 전략도 못 짜고 결정도 잘 못 내려요.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 싶지만 유비 곁으로 좋은 사람들이 계속 모이죠. 누군가를 자신의 팀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은 리더에게 있어서 정말로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개해준 대부분의 경우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스타트업들은 실력 있는 누군가를 채용하는데 실패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실력 있는 사람들은 원래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말인가 싶지만 네카라쿠베 같은 회사들도 실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요. 높은 연봉, 실력 있는 동료, 쾌적한 근무 환경, 복지, 주변의 시선과 같이 그런 조건을 들이대고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일정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실력 있는 사람은 굉장히 희소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돈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돈이 없어서 채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꽤 많은 CEO 돈만 있으면 좋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물어볼게요. 네카라쿠베도 돈으로 못 잡는 사람들을 정말로 자신의 회사에서 돈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 투자금을 굉장히 많이 확보한 회사라면 어쩌면 최소한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돈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잡은 사람들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돈으로 부른 사람들은 돈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부르고 나서 사랑으로 붙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스톡 옵션을 주면 되지 않나요? 극초기 스타트업이 아닌 이상 굉장히 유의미한 수준의 스톡 옵션을 받기는 혹은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극초기 스타트업의 근무 환경은 실제로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스톡 옵션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적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설득이 쉽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스타트업의 경우 스스로는 여전히 스타트업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기존의 회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차이가 있다면 덜 체계적이고 보상도 적다는 거죠. 스톡 옵션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인생을 바꿀 금액과는 이미 거리가 멀어요. 네 번째, 비전으로는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 현금성 보상을 많이 줄 수 없고 스톡 옵션도 충분히 줄 수 없을 때 굉장히 많은 CEO들은 비전으로 설득하려고 해요. 비전은 만들고 싶은 세상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세상을 더 좋게 바꾸려고 하죠. 불행하게도 비전에 설득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정말로 적어요.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비전에 설득될 가능성보다는 차라리 그 비전을 이야기하는 CEO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서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어서 합류할 가능성들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설득을 하라는 것인가?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창업가가 아니고 대표도 아니고 이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왜 이 팀에 합류하려고 할까요? 애초에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왜 지금 다니고 있는 좋은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아직은 아무것도 구체화된 것이 없는 우리 같은 회사에 올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갈증은 무엇인가? 그 갈증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가?
만약 이러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나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은 채용을 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멈추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섯 번째, 이미 팀에 합류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회사에서 가장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떠올리고 구체화하고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 팀에 들어왔는지, 실제로 일해보니 어떠한지. 실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지 못하는 CEO들에게서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된 현상은 자신이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퇴사율의 높고 낮음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반드시 지키고 싶었던 정말로 어렵게 회사로 데려왔던 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가, 지키지 못했는가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채용할 때는 기대가 컸는데 막상 일해보니 별로인 경우라면 자신의 선고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일해보니 정말로 너무나 좋고 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팀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채용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틈을 메우는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들여요. 반드시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결국 팀은 완성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금 자신과 함께 이미 일하고 있는 자신이 가장 지키고 싶은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곳에 왔는지, 일해보니 어떤지를. 마지막 일곱 번째, 기존 멤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켰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없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덮어놓고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은 초점이 반쯤 나가 있는 카메라로 세상을 담으려고 하는 거랑 같기 때문이에요. 어느 회사에 가든 그 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팀에 합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살핀 후에 이를 비교를 하고 검토를 한 뒤에 저는 채용을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야 중복을 피하고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팀에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열심히만 하면 기존 멤버들로도 어떻게 하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아요.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일수록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과 일하는 것을 선호하게 돼요. 서로 간에 자극이 되고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팀에 끌어들일 때는 기회를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당신을 뽑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팀이 정말로 필요했던 조각이 맞춰지면서 팀이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해야 돼요. 자신이 아닌 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